존재란 무엇일까요?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작은 입자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의 사물과 현상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밀레토스 학파가 이런 방식으로 세계의 존재에 접근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물의 배후에 근원적인 물질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물질이 어떻게 결합하고 해체되는지에 따라 우주가 운행된다고 봤으니까요. 존재를 설명하는 둘째 방식은 먼저 전체를 생각한 다음 그 전체의 일부로서 각각의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는 보통 신이라는 거대한 전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각 생명체나 사물의 존재가 신의 뜻에 의한 거라고 설명을 하죠. 많은 현대의 과학자들도 이것과 비슷한 시각에서 존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 우주를 지배하는 과학 법칙을 상정한 뒤 그 법칙에 따라 세상의 구체적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는 바로 이 둘째 방식으로 존재에 접근하는 걸 유행시킨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만물이 근원적으로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물질은 전체적 원리에 포괄되는 것이지 존재에 대한 근본적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만물이 끝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강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발을 담갔을 때 살결에 닿은 물과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물은 내가 발을 담근 순간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으니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 전체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픔이 생기면 음식을 먹어서 배불러지고, 물을 먹으면 흙은 햇볕이 비추면 마릅니다. 그는 단순히 세계가 물로 이루어져 있냐 불로 이루어져 있냐 이런 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물, 불, 공기, 흙 등 모든 물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생각하기에 변화는 투쟁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자기 만족적인 상태에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항상 변화가 가득한 이유는 서로 대립하는 힘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며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이 모든 것의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꼭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상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싸움판이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에게는 이 싸움과 변화가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도록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반대로 세상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은 완전하고 움직일 수 없으며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전체는 언제나 이미 하나의 존재로서 완결적인 상태일 뿐 거기에서 더 추가되거나 빠질 것도 바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 파르메니데스의 알쏭달쏭한 말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의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 바깥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4차원의 시공간이고 그 이상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지금의 우주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각도를 틀어서 생각해보면 결국 다른 차원이든 또 다른 우주든 전부 다 전체로서의 포괄적인 우주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주 전체는 그저 처음부터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할 뿐 그 전체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런 전체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 사람이나 각 사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 각각의 존재는 서로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존재가 한꺼번에 전체로서의 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각 대상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게 별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체는 항상 똑같이 유지되니까요.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말이죠. 서양 철학에서 진리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부정을 의미하는 아와 숨겨짐 혹은 잊혀짐을 뜻하는 레테를 합친 말입니다. 즉 숨겨지거나 잊히지 않고 확실하고 밝게 드러나 있다는 뜻이죠. 파르메니데스는 진리와 의견을 대비시킵니다. 그는 진리는 하나이고 불변하며 영원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의견은 여러 모습이고 가변적이며 일시적이고 불확실하다고 봤죠. 그는 유한한 몸과 인식 능력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결코 진리에 완전히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인간은 그저 각기 다른 불완전한 의견만을 가질 뿐이라고 봤죠.
인간은 감각에 의존한 채 온갖 변화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해가 저물면 밤이 됐다고 생각하고 날이 추워지면 겨울이 됐다고 판단하죠. 이렇게 감각적인 믿음에 빠져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전체로서의 존재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에 대한 진정한 알에 다다르려면 인간적인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적인 이성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이후 철학사에서 줄곧 이성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감각보다는 이성을, 물질적 차원보다는 그 너머의 이상적 차원을 더 우선시하면서 어둠을 해치고 빛을 찾는다는 진리 탐구의 이미지를 공고히 한 겁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가 이런 진리의 이미지를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그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크세노파네스라는 철학자가 깨끗하고 순수한 정신을 혼란스러운 무지의 상태와 대비시켰습니다. 또한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인간이 평소 갖는 무지의 상태를 어둠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이 깨어있을 때도 마치 잠자는 것처럼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배후에 변화와 투쟁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한 채 그저 그때그때 눈앞의 감각적 현실만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진리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진정한 알에 이르는 길을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에서 알, 이해, 진리 등이 핵심 주제로 등장한다는 건 이전에 밀레토스 학파가 보였던 자연 철학과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인간을 탐구하는 것보다 자연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려 했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논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알에 이른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지식의 본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슬슬 철학자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연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관점에 주목하게 됐다는 변곡점을 나타내죠. 파르메니데스는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어떤 최종적 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죠. 그에게 변화란 그저 진리와 멀리 떨어진 감각의 차원, 의견의 차원에서나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 주장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 공상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에도 이 동일성에 기초한 사고는 깊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현대인이 가장 신뢰하는 물리학에서는 전 우주에 빈틈없이 적용되는 물리법칙이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각각 현상은 다 다른 특징을 가졌지만 그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상위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체의 질서에 통합되어 있을 뿐이죠.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적 시각에서는 전체에서 벗어난 것, 전혀 다른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르메니데스와 달리 헤라클레이토스는 동일성이 아닌 차이를 기초에 놓고 사고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서로 동일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무언가 하나가 세워지는 순간 그것은 무너집니다. 아니, 어쩌면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인위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동일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기에 역부족입니다. 저에 대한 모든 정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변화하며 다른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찰나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미처 파악되기도 전에 미래의 저에게 자리를 넘겨줄 겁니다. 동일성이 아닌 차이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도 어떤 점에서는 동일성의 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 투쟁, 차이를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는 변화, 투쟁, 차이를 우주를 지배하는 최종적인 원리로 격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를 세워버렸습니다. 뭔가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그것에 빠져버리는 것. 이 패턴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에게도 항상 나타납니다.